지난번에 우리 간섭했었던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얘네 풀어온 거 질문 받을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빛의 성질 중에 간섭이요. 간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간섭의 조건은요. 반드시 파장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파동이 만나는데 아무 파동이나 만나는 게 아니고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가 만나야 간섭할 수 있어. 파장 길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빛과 소리 같은 경우에 파장 길이가 달라서 간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러한 간섭을 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반드시 진폭만 변해. 그 진폭이 바로 소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소리의 크기가 바뀌는 얘기고요. 빛으로 얘기한다면 빛의 밝기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러한 진폭이 변하는 간섭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는데 그 간섭의 종류는 두 가지야. 자,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보강 간섭이 있고 그 중에서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가장 진폭이 많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상세 간섭은 두 파동의 위상이 정반대로 만날 때 가장 큰 상세 간섭이 일어나. 그치? 자, 근데 이러한 간섭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했던 실험이 뭐가 있냐면 그 대표적인 실험이 토마스 영이 한 빛의 간섭 실험, 그걸 우리가 이중 슬리 실험을 했어. 이걸 가지고 빛도 간섭하는 걸 증명했고 빛이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빛은 파장이다, 빛은 파동이다 이 얘기야. 왜? 간섭은 파동만 하니까 물질은 못하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을 통해서 간섭 무늬를 만들었고요. 그 간섭 무늬 실험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단일 슬릿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빛들이 이렇게 퍼지는 회절을 해. 이렇게 퍼지는 걸 회절 현상이라고 해. 자, 그 회절된 빛이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해. 그랬을 때 첫 번째 구멍을 S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슬릿을 S2라고 하고 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해. 그러면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한 빛은 또 하나의 파원을 지나본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빛이 퍼져. 두 번째 슬릿을 통과한 애도 이렇게 빛이 퍼지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현상을 만들어. 그랬을 때 이때 간섭 무늬를 흰색 스크린에 맺히게 할 건데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할 거야.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는 스몰 d라고 하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때 그 보강 간섭은 사실은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뺀 경로차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는데 경로차는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경로차라고 해. 근데 이 경로차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0이거나 한 파장이거나 두 파장이거나 세 파장이거나 이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가운데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상세 간섭이
사건을 보고 토마스 영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걸 일반화시켰다. 그랬을 때 경로차가요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했고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곳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경로차가 없는 정가운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뭡니까? S1에서 파동이 발생했을 때 위상의 모양과 S2에서 위상이 정확하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되겠어? 그래서 정가운데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건 S1에서 발생한 파동의 위상과 S2에서 발생한 파동의 위상이 같았구나. 이겁니다. 자, 거꾸로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루부터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골부터 발생해서 위상이 정반대로 발생을 했다면 그때 보강이 일어난 지점이 거꾸로 상세가 나타났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정가운데서 보강이 일어났냐, 상세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S1과 S2를 통과할 때 위상이 같았는지 달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저런 식으로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길 바란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18페이지요. 118, 119에서 질문. 괜찮아? 간섭, 중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넘어오시면 120, 121에서 질문. 43번.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면 43번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이 파장의 남다인 단색광이요. 단일 슬릿과 이주 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 중앙의 5점에서 밝은 문이 생겼다. 자, 밑줄 쳐. 가운데에서 밝은 문이 생긴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점에서 5로부터 세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어요 라고 합니다. 세 번째래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세 번째란 얘기는요. 여기가 보강 간섭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세 번째라는 건 하나, 둘, 셋. 여기가 P점이라는 뜻이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정확하게 경동차가 0과 남다 사이니까 여기가 2분의 남다. 여기가 2분의 3남다. 여기가 2분의 5남다 떨어진 곳이지. 됐어? 이 정도 예측을 좀 해보자. 자, 그래서 P점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는데 필요한 단색광의 파장은요? 라고 하면 그러면 거꾸로 P점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는데 필요한 단색광의 파장은 이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꼬맹아 밝은 무늬가 생겨야 돼. 그것도 세 번째. 되겠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려면요.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M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M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M은요. 0, 1, 2, 3, 4 이 순서대로 넣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일 때 0 집어넣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1, 2, 3 요거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밝은 무늬는 하나, 둘, 셋,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이남다인 지점이어야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가 이남다인 지점의 위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두 번째 파장 그 이남다니까 파장 길이의 몇 배여야 되니? 2배여야 돼요. 그랬을 때 얘 파장 길이의 몇 배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되겠어? 그러니까 얘 파장 길이 남자는 처음에 나왔던 파장의 얼마? 4분의 5남다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해돼? 요런 얘기. 하겠어? 네, 요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122, 123에서 질문이요. 100, 500, 525? 뭐? 45, 45번 또 51. 자,
45하고 51이요. 여기 51번 문제는 푼 사람들도 있고 안 푼 사람들도 있는데 해봐 드릴게요. 45번하고 51번 두 개 볼게요. 45번은 다음은 단색광이 단일 슬릿과 슬릿 간격이 D인 이중 슬릿 S1, S2를 통과해서 이중 슬릿으로부터 거리 L만큼 떨어진 스크린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린 중앙인 5점에서 밝은 무늬 생겼다. 또 같은 위상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점 P에서 O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긴 지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밝은 무늬니까 꼬맹아. 그래서 네, 5로부터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파장에 이남다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죠. 경로차가.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긴다. 인접한 밝은 무늬의 간격이 델타 X라고 치자.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에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이때 S1, S2, P까지의 경로는 경로차는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경로차는요 라고 얘기했는데 경로차는 자, 사실은 경로차는요. 자, 우리는 델타 X는 뭐라고요? 써? D분의 L 람다예요.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니? 되겠어? 우리 이 사이의 간격이 되니 델타 X고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예요.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죠? 되겠어? 그랬을 때 얘를 조절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요거를 L 람다로 정리할게요. 람다는 뭐예요?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맞아? 그치? 근데 지금 준 것처럼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뺀 경로차가 람다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2람다. 됐어? 2람다니까 여기에 람다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되냐? 람다가 이거래요. 됐지? 그러면 2람다는 이거의 2배니까요. 여기에다가 람다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으시면 L분의 2D 델타 X 되겠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냥 수학하는 중이야. 자, 5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들었다. 스크린 상의 점 P에서 중앙의 점 O로부터 첫 번째 간섭 무늬가 생기고 점 Q에서 두 빛의 경로차가 P에서의 경로차의 2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꼬맹아 여기 5점에서는 보강 간섭 그리고 거기로부터 떨어진 첫 번째 보강 간섭이 P 되겠어? 그러니 보시면 가운데 5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고 쳐. 그리고 첫 번째 얘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보강 간섭의 위치가 P야. 그러면 요거 경로차가 얼마야? 람다. 맞지? 자, 그 다음에 Q는요. 여기서 P까지의 거리의 2배인 지점이야. 되니? 그러면 여기 2배인 지점 여기 Q는 이 경로차가 얼마? 2람다인 지점이겠지. 되겠어? 그러니 이 사이에 또 다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P'가 여기 있는 거야. 맞아? 이런 얘기야. P와 Q 사이에 상세 간섭하는 점의 개수를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강이죠.
그럼 상세는 무조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세는 여기 상세, 여기도 상세, 여기도 상세. 그러니까 P하고 Q 사이에 상세가 몇 번 생겨야 돼? 하나, 둘, 세 번 생겨야 정상입니다. 알겠어? 요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섭에 대한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거를 잠깐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다 풀 수는 없고요. 굴절에 대한 문제까지 섞여 있어서 몇몇 개의 문제만 뽑아서 풀어볼게요. 굴절은 이따가 풀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굴절 빼고 간섭에 대한 얘기 할 건데, 꼬매가 거기 8번부터 보여? 전자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8번부터요. 자, 8번부터 14번까지 해보죠. 8번부터 14번까지만 풀어주세요.
시간 모자라? 시간 모자란 사람? 됐어. 우리 학원에 거기 이제 평광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평광판 사이에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들으면 잘 몰라서 이게 평광판이야. 평광판이 뭔지 모르죠? 평광판이야. 자, 또 다른 평광판이야. 근데 봐. 이게 평광. 이 평광 효과라는 거. 이게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에 사용되는데 평광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봐야 뜬구름은 안 잡죠. 자, 우리가 배웠던 간섭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빛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이 문제 안에 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들어가서 사실은 여기 평광판 선생님은 이제 이건 비싼 건데요. 무광 가서 셀로판지 사면 평광판이야. 셀로판지.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기 미세하게 틈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틈이 나 있단 말이야. 자, 자연광에서 나오는 태양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팽파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들이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오는데 이때 이 평광되어 있는 한쪽에 이제 틈이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막혀 있는데 이 평광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 빛만 이 평광판을 통과해 올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못 통과해. 되겠냐? 이걸 통해서 빛이 팽파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빛이 팽파네. 그래서 종파면요. 어느 방향으로 틈이 있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팽파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얘도 평광 방향이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 통과한 빛이 얘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여. 근데 선생님이 이 평광 방향을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돌리면 평광 방향이 얘는 이렇게 되지. 90도 돌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통과한 빛이 여기 통과할 수 있니? 없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빛들 중에 일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평광판이에요. 그래서 이 평광판을 90도로 이렇게 돌리면 두 개로 동시에 통과하는 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됐냐? 이런 거야. 그래서 빛이 횡파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평광이라고 하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14번 문제에 지금 평광자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막 진동하는 빛이 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자를 읽어도 어느 쪽에서 읽느냐에 따라 눈곱이 살짝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게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동시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읽어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빛을 한 방향의 빛만 걸러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광자라는 게 있으면 정밀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이길래 찾아봤어요. 자, 8문제 풀었는데요. 8번부터요.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자, 12번은 정사파라는 단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3번에 2번, 14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예요. 6문제. 틀린 문제 잠깐 보고 있어. 세진아,
소연아 몇 개? 하은이 응? 소율이 주원이 경민이 지성이 지우 선우 자 꼬맹아 봐 8번부터요 8, 9, 10 세 문제 전자기파 문제죠? 그러면 응? 8번 보시면요 8번에서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돼서 서로 유발돼서 퍼지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이 있을 때요. 전기장이 이렇게 퍼지면 그것과 수직하게 자기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찾아라. 무슨 말이야? 다음 중 전자기파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파는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가 큰 애를 뭐라고 한다? 방사선이라고 한다. 그 방사선에는 감마선과 X선이 있다. 지난 시간에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I를 내니 우리는 빛이라고 하고 빛에는 뭐가 있냐면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에너지가 작은 사이즈인 I들을 통틀어 전파라고 한다. 그 전파 중에 에너지가 큰 애가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FM, AM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다 이 형태로 전달됩니다. 됐니? 근데 이걸 뺀 나머지는 이렇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감마선이 전자기파에 속하는 아이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또요. 10번이요. 자, 그림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기파의 어느 한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전자기파의 자기장이 Y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놓은 게 자기장이야.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게 자기장이야. 그러면 이것과 수직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건 전기장이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아하, 그렇구나. 너네가 이걸 모르는구나. 자, 이 순간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최대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아. 자,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나? 세기는 진폭이야. 자, P점은 자기장의 진폭이 제일 커. 되겠니? 자,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진동하는 방향도 다르고요. 됐어? 네, 다 다른데 뭐가 똑같냐면 진폭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자, 자기장의 진폭이 클 때 이때 생긴 전기장도 진폭이 제일 크게 생겨요.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의 진폭이 클 때 전기장의 진폭도 크거든요. 그러니 여기 P점은 자기장의 진폭이 크니까 이때 생긴 전기장의 진폭도 커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P점이 자기장의 진폭이 제일 클 때야. 맞아요? 고릴 때니까. 그러면 이때 유발된 전기장도 진폭이 제일 크게 생긴다. 그래서 세기가 제일 세다라는 얘기고요. 이 순간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Z축 방향이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을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쓴 거 아세요? 되겠니? 그러면 P가 있는 지점에서는요. 거기에 여기에서 P를 어디로 본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좀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있는 이 지점에서요. 네,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진동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Z축 방향. 되겠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부터 그려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되겠어?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전기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근데 꼭 이렇게 그려요? 그게요.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이제 벡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등이 우리는요. 이렇게 손을 펼쳤을 때요. 그래서 손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손을 펼쳤을 때 얘네들이 이거 거꾸로구나. 이거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는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자, 진행 방향, 벡터의 진행 방향은 엄지손가락인데 내 손가락이 뭐냐면 전기장이에요. 내 손가락이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에서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진행 방향을 가리켜야 돼요. 맞니? 근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시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어야 됩니다.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순간에 전기장은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야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요. 지금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플러스 Z축 방향.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자, 자기장의 진동수가 크면 전기장의 진동수는 작다가 아니고 진동수는 똑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아야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11번, 13번 이 중에서 질문. 13번은 꼬맹아 공식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 되겠어? 네, 아까 우리가 썼던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거 외워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요거 묻는 문제. 13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서 스몰디라고 했는데 얘는 라지디로 썼던 것 뿐이야. 그래서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14번은요. 자, 무지개는 빛의 분산 때문이에요. 무지개하고 거기에 있는 프리즘에서 빛이 분산되는 거 기억하고 리을은 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미음은 간섭이고요. 디귿은 평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 입시가 아니고 경시에서 나왔던 문제 살짝 뽑아낸 거예요. 경시에서 이 정도 문제들을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자, 그러면 오늘은요. 빛의 성질 중에서 반사와 굴절인데 지금 진도를 나가면 중간에 못 끊으니까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10분만 끊었다가 그래서 네, 진도 나갈게요.